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주하버TV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테슬라 얘기를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고 갈게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에 대해서 먼저 기술적인 내용을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자, 기술적인 이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중간 추세선으로 보시는 게 1년 평균인 24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그리고 녹색으로 보시는 게 3개월짜리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3개월 평균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저점을 요 밑에서 이게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전형적인 상승 곡선입니다. 자, 그리고 빨간색은 한 달 평균선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 평균선이 자, 위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밑에서 원턴, 투턴, 그래서 투바닥, 두 번째 바닥을 주고 올라가고. 자, 제가 차트의 패턴의 완성은 고점 돌파 또는 저점 붕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는 고점에 대한 저항을 이겨내고 고점 돌파를 이뤄내서, 그래서 결국은 완전 정배열 상태로 우상향하는 그런 추세 상승 곡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새의 주가가 나타나는 기업이 있으면요, 무조건 매수입니다. 그것도 약한 게 아니고요, 강한 매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급등하는 그런 패턴, 그리고 기울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나오는 주가가 있으면요, 강력 매수하시고요.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안타깝게도 이 차트는 테슬라 주가를 지금 뒤집어 놓은 겁니다. 정말 안타깝죠. 자, 이렇게 보면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한번 뒤집어 놓고 패턴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거꾸로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기존에 투자를 하고 계셨던 분은 굉장히 쏙쓰린 그런 모양새입니다. 참 안타깝죠. 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좀 다르죠. 아마존은 테슬라처럼 고꾸라지고 있습니다. 자, 애플 주가랑 비슷한 위치에서 놀고 있다가 테슬라만 이렇게 갑자기 고꾸라진 이유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죠. 자, 그래서 테슬라의 리스크가 무엇인지 그걸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슬라 리스크는 뭐냐면요, 바로 변동성입니다. 자, 테슬라 주가가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델타 변동성이라고 하는데요, 테슬라 변동성은 지수 대비 약 3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델타 변동성은 3배. 요거에 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개인 투자자 비중이 37%나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매매가 좀 잦은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이 리스크 요소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CEO 리스크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항상 엉뚱한 발언을 많이 하죠. 그렇게 해서 항상 노이즈를 만드는 노이즈 메이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테슬라가 잘 성장도 했지만 결국 또 이 사람에 의해서 많은 노이즈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리스크는 무엇이죠? 바로 중국 리스크입니다. 자, 미중 관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내에 여러 가지 코로나 이슈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폐쇄, 그것으로 또 공장이 셧다운, 여러 가지 이런 꼬리를 물면서 여러 가지 테슬라에 타격을 주고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중국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자, 지금 기억나세요? 요때 10월 초에 요때 떨어졌던 것은 바로 중국 리스크가 좀 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떨어지면서 중국에서 계속 노이즈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여기에 떨어졌던 구간은 바로 CEO 리스크였죠. 그래서 합해보면 지금 크게 하락했던 300달러 선에서 놀던 이 테슬라 주가가 지금 170달러까지 내려와 버린, 이렇게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CEO 리스크와 중국 리스크, 이 두 개를 합한 거, 이게 변동성을 자극하면서 많은 큰 하락을 단기간에 빨리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투자자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어요. 자, 먼저 이렇게 리스크를 짚어봤고요. 자, 그러면 이대로 무너지고
자, 테슬라는 끝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제가 누누이 강조해드리는 펀더멘털은 살아있다. 그 말씀을 강조해드리고요. 자, 지금 오늘은요, 한번 머리 아픈 거 빼고 게리 블랙이라는 사람이 트윗을 한 것을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게리 블랙은 지금 스타 애널리스트예요. 월가에서 굉장히 저명한 그런 애널리스트고요. 이 게리 블랙이라는 사람이 테슬라 주가를 한번 이렇게 분석하였습니다. 지금 21년도 11월 딱 1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현재 22년도 11월 때까지 이때 비교했을 때 주가는 마이너스 59%나 하락을 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러면 과연 펀더멘탈은 어떤지 다른 측면에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자, 똑같이 21년도 11월부터 22년도 현재까지 봤을 때 EPS 아시죠? Earning per share. 자, 주당 순이익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면 약 48%가 성장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2023년도 내년에는요, EPS 성장률이 더 크게 플러스 51%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자, 올해보다 더 많은 성장. 자, 해마다 50% 전후로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는 기업은 참 드물죠. 저도 20년 동안 지금 투자를 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어째 보면은 개인 투자자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를 주는 좋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거는 앞서 보셨던 그 리스크 요소, 그것을 어떻게 잘 견뎌내느냐가 또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자, 테슬라 주가가 지금 이렇게 많이 내려온 이유는 자, 펀더멘탈은 이상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노이즈 때문이죠. 이 노이즈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CEO 리스크가 있었고,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정말 어마무시하게 떨어져 버렸는데 좀 억울하죠. 자, 그래서 또 하나 다른 것도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같은 얘기고요. 네. 자, 지금 게리 블랙이라는 아저씨는 이렇게 좀 약간 머리가 벗겨진 아저씨인데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오늘 이렇게 트윗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큰 불확실성,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불확실성이죠. 자, 이게 정말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불확실성이 무엇을 가져오냐면 큰 기회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저 큰 불확실성에는 큰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공감했습니다. 불확실성은 무엇을 유도를 하죠? 바로 주가 하락을 유도합니다.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데 기업의 펀더멘탈상 이상이 없으면, 즉 어떠한 노이즈라든지 일시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했을 때, 그때는 찬스죠. 무슨 찬스죠?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찬스입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는 자, 기업의 기준인, 즉 투자의 본질인 실적에는, 성장에는 전혀 이상이 없고, 다만 중간에 어떤 노이즈와 이슈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얘는 찬스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의 흐름은 앞서 보셨다시피 지금 급하게 내려가고 있는 중이지만, 이 노이즈와 이슈가 마무리가 된다면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크게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빠르게요. 왜냐하면 실적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노이즈와 이슈는 한 번에 없어집니다. 이 노이즈와 이슈가 길게 끌고 가고 천천히 회복될까요? 아닙니다. 얘는 없어지면 그냥 확 없어져 버리고요. 근데 실적이 악화되면서 주가가 내려갔다면 실적이 다시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 분기를 거쳐야 되죠. 그러면 주가는 천천히 올라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노이즈는 한 번에 없어지면 주가는 크게 빨리 이렇게 회복을 줄 수 있다. 요거에 기인한다면 빨리 노이즈가 사라지기를 기원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오늘 이런 트윗을 올렸어요. 실수의 전술이라는 키워드를 올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저는 계속 고민을 해봤어요. 자, 이것을 두고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 이거에 대한 어떤 해설은 일론 머스크가 내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전술이라는데 저는 여기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트위터 주가는 높아 있겠죠. 높아 있었습니다. 자, 이 높아 있던 주식을 이 사람은 한 번에 다 매수한 게 아니라 일정 부분만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행동이 뭐냐면 가짜 계정을 내놔라. 가짜 계정 정보를 주지 않으면은 나는 트위터 인수를 포기하겠다라고 노이즈를 만들었습니다. 즉 노이즈를 만든 거죠. 그걸로 인해서 트위터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결국은 나머지 매수를 마무리하고 결국 트위터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즉 노이즈를 통해서 주가 하락을 유도하고 그걸 통해서 싸게 매수를 하고 결국은 인수를 마무리했다라는 거죠. 목표 달성한 겁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한 거죠. 겸허하게 빠져나갔습니다. 자, 이것을 테슬라로 끌고 와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지금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죠. 그러면 누가 득을 볼까요? 일론 머스크는 지분율이 14%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산이 50% 이상 까졌는데 해피할까요? 아니겠죠. 자신이 노이즈 만들어 놓고 좋을 리 없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일반 투자자 좋을까요? 아니죠. 펀드 매니저들이 좋을까요? 자, 숏을 쳐놓은 사람들은 좀 괜찮겠죠. 근데 이 노이즈가 헤지펀드들이 숏친 헤지펀드들이 만든 노이즈일까요?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 자신이 만든 노이즈예요. 그렇다면 이걸 인해서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러면 누가 득을 볼까요? 바로 테슬라가 득을 봅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바이백,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했을 때, 바이백을 했을 때 바로 가장 득을 보는 게 테슬라 기업 자체입니다. 주가가 하락했으니까 그들이 정해진 금액만큼 자사주를 매수하고 소각할 때 효과가 극대화되겠죠. 저는 이걸 또 전략 전술로 일론 머스크가 또 쓰지 않았을까라는 혼자만의 상상을 또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이 노이즈가 빨리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주가로 돌아가서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기존 투자를 이미 하고 계셨던 투자자, 그리고 신규로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 이렇게 두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존의 투자자분은 손실이 마이너스로 나 있겠죠. 52주 최저가니까요. 52주 최저가니까 누구든 많이 손실이 나 있을 거예요. 이때 매수하신 분 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손절을 해야 될까요? 과연 지금 손절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저렇게 장기적으로 지금 성장성을 연간 50% 성장을 이루고 있는 이 기업을 버리시겠다고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서 스트레스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방법을 쓰십시오. 해지 방법을 쓰십시오. 바로 해지 쓰는 방법은 TSLQ라는 ETF를 매수를 해 놓는 겁니다. 얼마만큼요? 내가 만약에 테슬라를 비중을 내 자산의 10%를 가지고 계시면 TSLQ도 똑같이 10% 비중으로 매수를 해 놓으세요. 그러면 똔똔이 똑같죠? 그러면 더 이상 손실은 커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딱 픽스가 돼버릴 거예요. 그 순간. 아시겠죠? 자, 이 방법이 유효하고요. 이거는 언제 쓸 거냐? 바로 오늘 쓸 거냐? 언제 쓸 거냐?
지금 프리마켓에서 살짝 반등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166달러인가요? 그때 마무리됐는데 지금은 프리마켓에서 170달러 정도로 반등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등 줬을 때 여기서 반등을 어느 정도 주가가 맨날 이렇게 다이렉트로 쭉 빠지진 않아요. 흐름을 이렇게 보면 큰 틀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 그 사이에 주가는 내려왔다가 또 반등했다가 내려왔다가 반등했다가 지그재그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내려가더라도 중간에 중간중간 올려주는 그 반등 구간이 있어요. 바닥이 아닌 상태에서.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 물량을 일단 줄여주는 것도 방법이고요. 혹은 여기에서 해지를 진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 추천해 드린 것은 구태여 줄여서 매도를 하지 마시고 현금 가지고 해지를, 즉 TSLQ를 채워 넣는 것. 언제? 반등을 줬을 때. 이게 길게 갖고 갈 수 있는, 이 스트레스를 없이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선가 결국은 이슈가 해소되면서 바닥점을 찾겠죠. 그러면 그 바닥점을 보고 그때 이 해지는 풀어버리면 됩니다. 즉 매도를 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TSLQ는 수익이 나 있을 테니 얘도 마찬가지 익절이고 그 현금을 다시 테슬라에 태워서 물량을 늘린 다음에 길게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규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자, 신규 매수하시는 분은 첫 번째는 월 말에, 자, 직장 다니시는 분은 월말 월급날에 그때 매수를 하세요. 분할로. 언제까지? 10개월 동안. 그러면 10개월 이내에 바닥점이 나올 겁니다. 그럼 바닥 나오면은 그때 한꺼번에 모아놨던 캐시를 바로 써도 되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요, 바닥 찾기입니다. 자, 바닥 찾기는, 자, 얘가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선가 바닥점이 나오게 되면 그 바닥점에서, 자,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진입하는 겁니다. 그때는 바닥 찾기 확실히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현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손 놓고 있다가는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주 바닥점인지 아닌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쳐다봐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바닥점이 나오면 그때 한 방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닥 찾기 방법이고요. 지금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면요, 일단은 내려가다가 브레이크가 걸려야 돼요. 그 다음에 한번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반등 줬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조정 또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두 번 바닥을 찍고 나면은 그때는 매수 시점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거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어쨌든 신규든 혹은 기존에 투자를 하고 계셨던, 어쨌든 지금 각자의 방법대로 투자를 잘 이어나가시고요. 테슬라는 결국은 길게 보고 가져가야 되는 종목인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펀더멘탈, 만약에 펀더멘탈이 이상이 생겨서 주가가 이게 떨어졌다면 비중을 줄이는 게 좋아요. 무조건. 예, 그것은 정말 손절쳐도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어떤 실적이 급격히 내려가거나 향후 기업의 전망이 굉장히 안 좋을 때, 그때 펀더멘탈이 무너졌으면은 얘는 손절을 쳐도 되고 물량을 10%를 5%로 줄여도 되고 이렇게 본주를 건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테슬라는 다 이거에 해당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보유를 하되 해지를 가져가자라고 권장해 드립니다. 네, 힘든 구간인데 다른 주식에 대해서 애플이라든지 다른 주가에 비해서 굉장히 약세라서 좀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지만 이 길게 펀더멘털을 보고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렇게 고통을 준 만큼 나중에 피드백도
클 거라고 자신합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